안녕하세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귀한 건강을 마음 다해 응원하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사실 저도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폐가 약해 고생하신 지인 생각에 더 꼼꼼히 자료를 찾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은 제가 정말 오랫동안 자료를 정리하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 폐암에 걸렸다는 소식에 가슴 철렁했던 분들이라면 오늘 내용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니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건강해지는 여행 기분 좋게 시작해 볼까요? 몸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셨던 음식이나 무심코 했던 주방 습관이 사실은 내 폐를 천천히 망치고 있었다면 선생님은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평생 담배 한 갭이 입에 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는다면 그 억울함과 황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통계를 보면 여성 폐암 환자의 90% 이상이 비흡연자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원인 세 가지를 아주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 테니 딱 3가지만 기억해 보세요.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범인은 바로 주방에서 매일 만나는 요리 매연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맛있는 생선을 굽고 고기를 튀길 때 발생하는 연기 속에 아주 무서운 발암 물질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기름이 고온에서 타면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우리 코의 역과 장치를 그대로 통과하여 폐포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벤조피렌 같은 물질은 담배 연기 못지않게 우리 폐세포를 공격하게 되지요. 선생님, 혹시 요리하실 때 환풍기를 켜는 것이 귀끄러워 거르신 적은 없으신가요? 환기가 되지 않는 주방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의 수십 배에 달하며 이는 도로 위 매연을 직접 마시는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특히 들기름이나 참기름처럼 발연점이 낮은 기름을 사용하여 고온에서 볶는 요리는 더욱 위험합니다. 기름이 타기 시작하면서 나오는 뿌연 연기가 우리 선생님들의 소중한 폐를 조금씩 녹여내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3분 전부터 환풍기를 미리 켜서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 주시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15분 이상은 반드시 가동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급적 구이나 튀김보다는 찜이나 삶는 조리 방식을 선택해 보세요. 우리 몸의 혈관이 오래된 아파트의 녹슨 배관과 같다면 폐는 공기를 걸러주는 필터와 같습니다. 깨끗한 공기가 유입되어야 필터가 오래 가겠지요. 두 번째 원인은 보이지 않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라돈가스입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방사성 가스로 우리 집 바닥이나 벽면의 미세한 틈을 통해 들어오거나 건축 자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기도 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선생님들 중에서 혹시 평소에 환기를 잘 안 하시고 집안에서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겨울철에 춥다고 문을 꼭 닫고 있으면 실내 라돈 농도는 계속해서 높아지며 이는 폐암 발생의 주요 원인 2위가 됩니다. 이 라돈이라는 녀석은 공기보다 무거워서 바닥에 깔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낮은 층에 거주하시거나 지하실 근처에서 생활하시는 선생님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하며 주기적인 환기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 할 수 있지요. 매일 아침과 오후에 단 30분씩만 창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실내에 쌓인 나쁜 가스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공기청정기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가스는 걸러지지 않거든요. 세 번째 원인은 바로 누적된 미세먼지와 간접 흡연의 영향입니다. 본인은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주변 사람이 피우는 연기나 옷에 묻어온 담배 성분이 우리 폐로 들어와 세포변이를 일으키는 과정은 생각보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특히 대기질이 좋지 않은 날 마스크 없이 외출하시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초미세먼지는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는데 폐는 그 독소를 가장 먼저 받아내는 기관이기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폐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꼭 실천하셨으면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것입니다. 기관지 점막이 건조해지면 외부 침입자를 막아내는 힘이 약해지니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식단에 도라지나 더덕처럼 사포닌이 풍부한 음식을 추가해 보세요. 이런 음식들은 기관지의 분비 기능을 도와 폐에 쌓인 노폐물을 배출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연이 준 천연폐 청소부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조금만 신경 쓰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인데 바쁜 일상 속에서 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선생님들은 이제부터라도 주방 환기와 실내 공기 질관리에 꼭 신경 써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아끼고 돌보는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증상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나둘 나타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기초를 튼튼히 다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최근 들어 기침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숨이 차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단순히 감기라고 생각하고 방치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가 정확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폐는 통증 세포가 거의 없어 병이 깊어질 때까지 신호를 주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살피는 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선생님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영상을 준비하며 관련 논문을 수십 편 살펴보니 결국 핵심은 생활 환경의 개선이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 한 알보다 깨끗한 공기 한 모금이 우리 선생님들의 폐에는 훨씬 더 귀한 보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리 매연 차단하기와 라돈 환기 그리고 기관지에 좋은 음식 챙기기 이 세 가지만 잘 지키셔도 폐암의 공포로부터 훨씬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 실천이 답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우리 소중한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항상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저와 오래오래 소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모여 건강한 노후를 만든다는 말은 결코 빈말이 아니며 선생님의 실천을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주변에 요리를 자주 하시거나 환기에 소홀한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선생님의 따뜻한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건강을 지키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의 응원은 제가 더 좋은 자료를 찾아 공부하고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선생님의 건강 비법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들의 몸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귀한 정보를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항상 이숨꽃 피는 평안한 시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지킴이 몸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제가 늘 곁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다시 한번 핵심을 짚어볼까요? 주방에서 생선을 구울 때는 반드시 창문을 열고 환풍기를 최대 3기로 켜세요. 인덕션을 사용하는 것도 요리 매연을 줄이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니 여건이 되신다면 고려해보세요. 그리고 가급적 고온에서 기름을 태우는 요리는 일주일의 횟수를 정해두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듬뿍 드시어 몸속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폐세포가 재생되는데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체계는 생각보다 강하지만 지속적인 독소 유입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부터 주방의 공기만 바꾸셔도 폐 건강의 절반은 성공하신 것이나 다름없으니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건강은 잃기 전에 지키는 것이 가장 저렴하고 빠른 길입니다. 병원 문을 두드리기 전에 우리 집 창문부터 열어보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의 맑은 숨소리가 오랫동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강연을 마칩니다. 언제나 선생님의 곁에서 진심을 다해 소통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밝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선생님, 사실 폐암이라는 질병은 초기에 발견하기가 무척 어렵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평소에 귀 기울여 듣고 주방 환경부터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바꿔나가는 지혜가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에서도 폐를 보호하는 음식을 찾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브로콜리와 같은 열자화과 채소에는 선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하여 폐에 들러붙은 유해 물질을 씻어내는데 아주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사과 역시 선생님들의 폐 건강에 아주 좋은 친구입니다. 사과 껍질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성분은 오염물질로부터 폐를 보호하고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아주니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반대로 가공육이나 너무 짠 음식은 우리 몸의 염증 수치를 높여 폐세포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의 식탁을 조금 더 자연에 가깝게 채워주시는 것만으로도 폐는 훨씬 편안하게 숨을 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기름의 온도가 200도 이상 올라가면 유해물질 배출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가급적이면 낮은 온도에서 조리하시거나 물을 한 숟가락 섞어서 볶는 수분볶음 방식을 활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런 작은 습관의 차이가 10년 후 선생님의 폐 건강을 결정짓는 놀라운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집에서 요리할 때 무조건 창문부터 열고 앞치마를 두르는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데 몸이 한결 가뿐해진 느낌입니다. 선생님, 혹시 실내에서 향초나 인센스 스틱을 자주 피우시나요? 향기로운 냄새는 기분을 좋게 하지만 좁은 공간에서 연기를 내며 타는 물질들은 미세먼지 농도를 순식간에 높여 우리 폐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방향제나 탈취제 같은 스프레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도 코와 입에 직접 닿지 않도록 멀리서 뿌리시고 사용 후에는 반드시 환기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입자가 작은 화학 물질들은 폐포 깊숙이 들어가 박힐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는 화초를 키우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거실에 공기정화 식물을 두는 것도 실내 공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산세베리아나 고무나무 같은 식물들은 천연 공기 청정기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하지만 식물이 모든 오염물질을 다 제거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가장 핵심적인 예방법은 역시 외부 공기와의 순환, 즉 환기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맑은 공기는 하늘이 우리에게 준 가장 귀한 공짜 보약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들듯이 폐의 탄력도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깊은 복식 호흡을 연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뱉어 보세요. 이런 호흡 운동은 폐의 구석구석까지 산소를 전달하여 폐활량을 유지하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하루에 5분만 시간을 내어 선생님의 폐에게 신선한 산소를 가득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 또한 가벼운 걷기 운동은 심폐 기능을 강화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너무 숨이 차지 않을 정도의 속도로 꾸준히 걸으시면 폐 주위의 근육들이 튼튼해져서 호흡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몸의 기운도 활기차게 살아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던 요리 매연과 라돈, 그리고 간접 흡연, 이 세 가지는 비흡연 여성 폐암을 일으키는 핵심 3인방입니다. 이 연결고리만 잘 끊어내도 선생님의 건강한 노후는 벌써 절반 이상 보장된 것이나 다름없지요. 저는 가끔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어머님들의 뒷모습을 볼 때면 고마움과 동시에 걱정이 앞섭니다. 가족을 위한 정성 어린 식사가 정작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요리하는 환경을 가장 쾌적하게 만드는데 투자하십시오. 좋은 식재료를 고르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내가 숨쉬는 주방의 공기라는 점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어도 아무 문제 없었다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 나쁜 습관이 쌓여 임계점을 넘었을 때
비로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이 내 몸을 돌볼 수 있는 가장 좋은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정성이 모여 병원 신세지지 않는 활기찬 100세 인생을 만드니까요. 선생님,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알고 대비하는 것과 모르고 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도 오늘 배운 내용을 다정하게 들려주세요. 엄마가 주방에서 요리할 때 왜 환풍기를 꼭 켜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면 가족 모두가 선생님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릴 것입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 때처럼 많은 양의 음식을 조리하실 때는 평소보다 훨씬 더 환기에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여러 개의 가스레인지, 불꽃이 타오를 때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은 폐에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이지요. 가능하다면 주방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어 맞바람이 치게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공기의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선생님의 주방이 연기로 가득 찬 일터가 아니라 행복한 요리 공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재산과 명예가 있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폐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깨끗해야 온몸이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자료를 찾다 보니 비흡연 여성 폐암 환자분들의 공통점 중 하나가 평소 주방 환기에 소홀했다는 설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그분들의 소중한 경험에서 나온 경고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미리 예방하십시오. 선생님,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하시기 전에 미리 창문부터 열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상쾌한 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올 때 선생님의 기분도 한결 맑아지고 폐세포들도 기분 좋게 숨을 쉴 것입니다. 저는 언제나 선생님들께서 병원 걱정 없이 오순도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길 기원하며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심이 전달되어 선생님의 생활 속에 작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저에게는 그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방어막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충분한 수면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폐세포들도 휴식을 취하고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치료하는 시간을 갖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보약보다 낫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댓글로 남겨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본인만의 건강 노하우들은 저에게 정말 큰 공부가 됩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제가 정성껏 답해드릴게요. 우리가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할 때 건강이라는 큰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몸이 좋아지는 시간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건강해지는 즐거움을 누려보시길 바랍니다. 폐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 손끝에서 시작되는 환기 한 번과 내 입으로 들어가는 맑은 물 한 잔, 그리고 정갈한 식단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선생님은 충분히 건강해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가끔은 공기 좋은 산이나 공원을 찾아 깊은 호흡을 하며 폐를 정화해주는 시간도 가져보세요.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폐 염증을 완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주는 천연 치료제와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제가 준비한 이 긴 이야기가 선생님의 폐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비흡연자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방의 주인공인 선생님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이 모여 기적을 만든다는 말을 믿으세요. 지금 바로 창문을 여는 그 손길이 선생님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선생님의 맑고 건강한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지는 모습을 상상하며 응원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삶이 늘 건강과 행복으로 가득 차기를 진심으로 기도하며 저는 항상 이곳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평안한 시간 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몸이 좋아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3가지 꼭 실천해 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뵙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공기 중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위협들이 참 많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보호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치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오늘 저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씩 실천해 가시다 보면 어느덧 몰라보게 건강해진 선생님의 모습을 발견하실 겁니다. 특히 주방보조 가전으로 에어프라이어를 사용하실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간편해서 자주 쓰시지만 기름기 있는 음식을 고온으로 조리할 때는 기기 뒷면의 배기구를 통해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니 꼭 창문을 열어주세요. 또한 집안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폐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바닥에 먼지가 공기 중으로 떠올라 우리 호흡기로 들어오지 않도록 분무기로 물을 살짝 뿌린 뒤에 걸레질을 하시는 습관을 들여보시면 참 좋습니다. 선생님, 폐 건강은 단순히 암을 예방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입니다. 숨쉬기가 편안해야 잠도 잘 오고 기운이 나서 즐겁게 산책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의 활기찬 발걸음을 제가 늘 응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나 건강 정보에 어두운 이웃이 있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다정하게 나누어 주세요. 건강한 지식을 나누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나눔 중 하나이며 선생님의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실천할 때 우리 사회 전체가 더 건강하고 밝아질 수 있습니다. 비흡연 여성 폐암이라는 무서운 단어 앞에 더 이상 떨지 마시고 지혜롭게 대처하는 멋진 선생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마음을 나누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과 소통하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무엇보다 보람차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선생님의 따뜻한 댓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속 하나만 할까요? 오늘 저녁 요리하실 때는 꼭 환풍기를 켜고 창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두기로 말입니다. 이 작은 약속이 선생님의 소중한 폐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어줄 것임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행복 가득한 시간 보내십시오. 선생님의 건강 지킴이 몸이 좋아지는 시간은 내일도 더 정성 어린 정보를 담아 선생님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응원합니다.